적어도 나를 버린 사람을 나도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존감은 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별 시리즈 2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정말 이별이 너무 고통스럽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이혼했을 때보다 지금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 이별이 더 괴롭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그런 또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아마도 아침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 배신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그립고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아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이별을 당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별을 당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충분히 슬퍼하세요. 충분히 힘들어 하시고 충분히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별을 당한 것만도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참 비참하고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데,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매달린다든지 막 술 먹고 전화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나를 버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잘 결정했어. 역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매달릴 만큼 나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했던 그런 연인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이별을 통보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에게 연락이 옵니다. 사실 이게 제외 방법 그래가지고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데이팅 코치들이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no contact, 이별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no contact 기술이 있는데요. 물론 그 기술이 통하긴 통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막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참고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아마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노 컨택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훨씬 더 그 시간이 견딜만 해지고, 또 자존감도 그렇게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분명히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울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막 미련을 가져봤자 그 사람의 생각에 오히려 확신을 더 심어줄 뿐입니다. 만약에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하면 절대로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나를 그렇게 버린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가 나를 버릴 만큼의 가치로 생각했다면 나도 그를 똑같이 버릴 가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절대 매달리거나 약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상대는 자기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상대도 뭔가 나한테 약간 버림받은 듯한 황당한 느낌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주면 돼요. 큰 복수는 아니더라도 작은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겪은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그도 똑같이 겪을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래야지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톡으로 그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무 대답하지 마세요. 익십을 하는 겁니다. 익십. 읽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마세요. 며칠이든 2, 3일 동안. 자, 그러면 이별을 하자라고 통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이 사람은 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놨을 거예요. 매달릴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하자고, 협상을 하자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막상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던지 아니면 슬프던지 뭔가 어떤 감정 상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보낸 이별에
아무 반응이 없지?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궁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 3일 정도는 절대 그 이별을 하자라고 온 카톡에 어떤 식으로든 뭐 연락이 온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세요. 만약에 전화로 그렇게 했다면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그냥 끊으세요. 만약에 만나서 우리 이별하자, 뭐 어떤 이유를 대겠죠. 그랬을 때 오케이, 알았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더 이상 내 마음을 표현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가 문제냐, 솔직히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그 말을 하기까지 여러 번 이별의 각을 혼자서 세워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을 해도 절대 그 사람 귀에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여자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하셨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나마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패를 보이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만큼 똑같이 고통스러워야죠. 그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아, 역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되죠. 한 3, 4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모든 SNS에 이 사람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다 내리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서히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고 추측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동안 뭐 찍었던 카톡에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 인스타에 올렸던 거라든지 어쨌든 다 둘이 함께 이 사람이 있었던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상대는 더 불안해지겠죠. 아, 이제 저 사람 마음에서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내가 이제 밀려나가고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아마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 결정을 정말 제대로 한 게 맞을까? 아, 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아, 내가 너무 쉽게 판단 내린 거 아닐까? 사진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사귀고 좋아했던 사람의 이별 통보가 지금 현재 나의 일상을 흔들 만큼, 동요될 만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막 일부러 행복한 척, 일부러 또 어떤 남자를 사귀는 척 이런 거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냥 나의 일상 그대로를 그냥 가고 있는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별 당한 사람도 그 한 달 동안 물론 괴롭겠죠. 혼자 술 먹고 울고 불고 막 사진도 보고 막 하면서 재회를 할까 고민도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한 달 동안은 내 마음이 말해주는 나의 본능에 한 달은 귀를 기울이세요. 그냥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도 없고 뭐 재회 상담하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만 티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를 찬 상대도 후폭풍이라는 것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미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정말 헤어져야 됐었던 그런 이유들이 싹 약해지고 예전에 좋았던 거, 참 재미있었던 거, 또 아주 행복했던 거, 그때부터는 이 사람도 같이 있었을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리워져요. 자기도 막상 잠깐은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겠지만 사실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 얼마 못 가요. 한 2, 3주 지나고 나면 심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귀었던 사람과 함께 했던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또 함께 주말을 보냈던 기억도 있고 루틴이 그러한 생활이 자기 일상에서 쫙
빠지고 나서 자기도 딱히 인생이 재미없거든요. 보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알 길은 없고 궁금하기 시작하고요.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이 사람을 찬 것에 대해서 큰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노 컨택을 잘 하셨다면요. 하지만 중간에 술 먹고 전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변화하고 요동치고 있고 괴롭다는 것을 SNS에 표시를 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던 없던 나는 내 인생을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상대를 후회하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연락이 와요. 물론 뭐 내가 잘못했어, 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은 오지 않겠죠. 찬 사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다 하는 사람도 거의 연락이 옵니다.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도 역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면 그때 연락 받으세요. 받아서 무슨 일이냐?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뭐 차 한 잔 마시자, 뭐 좀 만나자 이렇게 하면 왜 만나고 싶으냐? 그냥 이렇게 그냥 쿨하게 나가세요. 뭐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리웠다 이렇게 또 바로바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왜 그러냐?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그쪽에서는 이제 후회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거나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절대 표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뭐 해서 제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시 재회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시 헤어지고 나면 또 같은 이유로 또 이별을 하게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충동적으로 그 헤어짐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별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번의 같은 이유로 싸움을 하고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별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다시 그리운 마음에 혼자 된 그런 외로운 마음에 다시 옛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다시 재회하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헤어집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오히려 서로 그렇게 헤어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을 때 저는 헤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재회 상담 이런 데 가서 뭐 비싼 돈 주고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나를 덤핑했으면 또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덤핑합니다. 저는 같은 남자한테 2번을 차인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한 번 차이고 그 사람이 정말 싹싹 빌어서 다시 사귀기로 했는데 역시 또 차더라고요. 절대로 다시 재회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한 번 끝난 사람은 그냥 끝난 걸로 잘 보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또 뭐 아님 말고. 그런데 또 받아주는 건 그거 그 2번을 차이는 거는 정말 너무나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회를 굳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합니다. 다시 만나서 이 사람이 변했겠거니 이 사람이 달라졌겠거니 하는 마음에 그런 기대감에 다시 만나잖아요. 안 변해요. 또 똑같이 그 사람이 맞아 이랬었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었었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헤어지기 때문에 저는 재회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차이고 나면 몸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한테 이제 차이고 나서 자기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정말 좋아지고 오히려 그 이별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더 멋있는 사람이 되니까 또 더 멋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별 후에 그 이별에 집착하고 그거에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를 개발하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내가 더 예뻐진다든지, 내가 더 살을 뺀다든지, 내가 스타일 변화를 한다든지, 내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전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요즘 같은 SNS 시대에 분명히 나와 헤어진 사람은 늘 나를 염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나, 저 사람이 뭐 하나 궁금하거든요. 그럼 봤을 때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도 똑같이 그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한쪽만 아파야 되나요? 똑같이 아파야죠. 더 나아진 나를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그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